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능이 끝난 뒤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임시 정보전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전남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며 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무산됐던 영암 월칠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작업이 다시 추진될 예정입니다. 증가세를 보여온 광양시 인구가 최근 주춤하고 있어 인구 증대 시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이후 이번 주부터는 입시를 위한 정보전쟁이 본격화됩니다.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수시로 갈 것이냐, 정시에 집중할 것이냐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들은 곧바로 가채점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수험생들은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상 점수가 낮아서 정시에서 원하는 대학을 가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시 모집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고 성적이 잘 나왔다면 정시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미 원서를 접수한 수시 전형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수시 접수해놓은 어떤 그런 면접이나 이런 곳을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본인이 스스로 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올해는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에는 실채점 결과 설명회를 엽니다. 올해 수능시험 결과는 다음 달 2일 발표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성적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정시 원서 접수 시작일인 24일 전까지 원하는 대학을 합격하기 위한 지원 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기본 설계 경제성 검토 결과가 이번 주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중단된 도시철도 2호선 기본 설계의 경제성 검토 결과가 오는 20일 나올 예정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건설 방향과 일정 등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지 않을 정도의 사업비 절감 방안을 찾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검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럴 경우 지상 구간을 대폭 확대하거나 저심도 공법이 아닌 다른 공법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오늘부터 음식점과 PC방 등 금연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 행위와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여부, 금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광주시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922건을 적발해 각각 1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도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이달 말 공식 개관에 앞서 민주평화교류원 공사를 마쳤습니다. 5.18 사적지인 옛 전남도청을 리모델링한 민주평화교류원은 지난 13일로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0일 준공검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민주평화교류원에서 선보일 전시 콘텐츠 열흘간의 나비 때는 내년 6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5.18 당시 총탄 흔적이 보존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5월 단체는 탄환 흔적 유력 지점을 특정해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고 문화전당도 조사 범위와 예산 등을 논의해 정밀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비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 늦게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찬바람도 다소 불어오겠습니다. 광주 전남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이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광주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차차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전국에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과 담양 10도, 광주 11도, 나주 9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15도, 구례 16도, 광주 1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전남의 한 농민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측이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7시쯤 서울시 종로구청 앞에서 민중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전남 보성군 출신 농민 68살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백 씨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 증세를 보여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고 새벽 3시쯤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맞고 한 2, 3m를 갖다 그래서 날아가시면 자꾸 쓰러지면서 완전히 그때 이미 의식을 잃으신 것 같은데 누워 계신 어르신한테 한 20초간 계속 그걸 물대포로 쏴댄 거예요. 백 씨는 가톨릭 농민회 소속으로 광주 전남 지역 농민 6천여 명과 함께 상경해 집회에 참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무차별로 고압 물대포를 난사해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행진을 시도하는 참가자들과 차 벽을 치고 저지하는 경찰이 충돌하며 백 씨 외에도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백 씨의 부상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일부 참가자가 과격 시위 양상을 보였다며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식명 경찰청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경찰은 쌀값 폭락 문제로 생계 위협을 느낀 농민 중 하나인 백 씨에게 쇠류액이 담긴 물대포를 근거리에서 쏘고 쓰러진 뒤에도 계속 사격을 가했다며 이는 명백히 공권력을 동원한 살인적인 폭력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물대포를 사격한 경찰을 처벌해야 하며 강식명 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왜곡된 호남권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도가 상생협력 과제 중 하나로 지난 3월부터 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5.5%가 광주 전남의 역사는 왜곡돼 있다고 답했고 원인으로는 지역 감정과 역사적 사건 왜곡, 잘못된 인터넷 문화를 꼽았습니다. 시도는 이달 말까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달 이미지 개선 계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육군 31사단이 나주대대와 담양대대 등 지역 이름의 부대명 대신 지역 출신 호국 영웅 이름을 부대명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육군 제31 보병사단은 광주 서남구 대대를 충렬공 고경명 대대로, 나주대대를 김천일 대대로 바꾸는 등 20개 예하 부대의 상징 명칭을 광주 전남 호국 영웅 이름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31사단은 고증을 거쳐 지역의 호국 영웅을 발굴해 검증한 뒤 부대 명칭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당국이 수은 유출 사고가 발생한 남영정구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수은 중독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오늘까지 광주시 광산구 남영정구 광주공장 반경 1km 안에 사는 주민 70여 명에 대해 수은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청은 공장 주변 지역 지하수와 토양 검사 결과 수은 유출은 없었다며 주민 검사 결과는 2, 3주 뒤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광양시의 인구가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인구 증대 시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의 인구는 지난 2011년 처음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15만 2천여 명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광양시의 인구 증가 추세가 올해 들어 주춤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순천시에 새롭게 조성된 신도심에 본격적인 인구 유입이 시작되면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광양 읍권 개발 훈풍 속에서 인구가 다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양 읍권은 인구 10만을 목표로 LF 아울렛이랄지 면허 시험장 또 목성지구 개발 등 이런 정주 기반 여건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하지만 지역사회 내에서는 광양시의 인구 증대 시책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증대 시책에 더해 교육 환경 개선과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대책, 문화지수 상승 등을 위한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양이 이제 산업도시에서 좀 더 행복 수도가 되기 위해서 예술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 믿습니다. 인구 30만 자립도시를 목표로 꾸준히 인구 증대 시책을 추진해온 광양시. 인구 15만 명을 정점으로 둔화되는 인구에 광양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호남 지역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2달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11월 둘째 주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문재인 대표의 호남 지지율은 5%로 10월보다도 3%포인트 떨어졌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호남 지지율 9%보다도 낮았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김동철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당 대표직 사퇴를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등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새 지도부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주도하는 가칭 신민당이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창당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 전 지사 등은 광주에서 전현직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이달 중 신민당 시도당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창당대회를 거쳐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기에 맞춰 전당대회를 열 방침입니다. 한국민주주의 전당 광주유치 추진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찾아 삼각축 전당 건립 합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광주시 관계자들과 유치위원들은 오는 19일 기념사업회를 찾아 민주주의 전당 건립 추진 상황을 듣고 2013년 서울과 창원, 광주를 삼각축으로 전당을 짓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방침입니다. 기념사업회는 당시 합의와 달리 서울 단독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만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혀 수십 명이 다치고 심지어 한 명이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부산의 자전거 도로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인데 부산시의 입장은 그냥 시민들이 알아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집중 취재 임선웅 기자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지만 그 위로 시민들이 오갑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부딪힐 뻔한 아슬아슬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사고는 어떻게 나신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비 오니까 이렇게 가다가 애들이. 최근 3년간 부산 지역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 일어난 사고로 160명이 숨지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뒤엉켜 발생한 사고입니다. 부산 지역의 자전거 도로가 갖고 있는 이 구조적인 측면도 하나의 커다란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 자전거 도로는 총 연장 419km, 이 중 80%인 무려 333km가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자전거 도로인지 그냥 인도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른바 무늬만 자전거 도로인데 이게 사고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 도로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보도 공간을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보차 겸용 도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6년간 자전거 도로 설치에 300억 원의 세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마지못해 한 거지만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표지판이라든지 또 도로 노면에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같은 겸용이다, 같이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자전거 이용자만 100만 명.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냥 알아서 조심하라는 당부가 전부입니다. MBC 뉴스 임선웅입니다. 수차례 무산됐던 영암 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영암군이 중장기 계획의 역점 사업으로 반영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출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처음 추진한 것은 지난 1996년. 주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두 번에 걸친 시도는 모두 환경부 제지로 물거품됐습니다.
탐방객 수가 적어 필요성이 떨어지고 산 정상부가 비좁아 경관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게 부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설악산의 케이블카 설치 시범 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월주산 케이블카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민선 6기 영암 2020 프로젝트 장기 계획에 월주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자연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어떤 개발을 해낼 계획이고요. 또 케이블카 사업은 앞으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잘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의 수건을 꼭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스를 천왕사에서 영암읍으로 바꾸고 상부 정거장 위치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도기 월주산 국립공원 입장객 수가 3년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난 연간 60만 명, 또 기차 몇길 등 탐방객도 수십만 명에 달하는 등 케이블카 설치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설악산 시범 사업을 마무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월출산 사업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당장 추진은 힘든 상황입니다.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월주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중 문화교류 발전을 위해 정일성 합창단의 중국 현지 공연이 진행됩니다. 정일성 동해합창 경연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순천 풍덕초등학교 합창단은 오늘과 내일 중국 장사 제1중학교와 훈안대 극장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1시간가량 현지 공연을 벌입니다. 이 자리에서 순천 풍덕초등학교 합창단은 정일성 선생의 동요인 우리는 행복해요를 합창하는 등 정일성 선생이 작곡한 다양한 곡을 공연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공연은 광주 MBC 창사 51주년을 맞아 마련된 것으로 광주시와 동구, 남구, 화순군 등 정일성 선생과 관련된 지자체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친일 인사의 이름을 딴 학교명으로 논란이 됐던 광주 백일초등학교가 성진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교명 변경 추진위원회가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이끈 성진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학교명을 성진초등학교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학교 인근에 일제강점시대 유류 저장소 동굴이 발견된 점과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이 인접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 모인 광주 지역 9개 고등학교 학생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시대의 역행의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올해 전남의 쌀 생산량이 충남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충남보다 벼 재배 면적은 넓지만 생산성이 낮아 통상적으로 충남에 이어 생산량은 2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86만 6천 톤이 생산돼 전국 전체의 20%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병충해와 태풍 피해가 없어 단위 면적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4%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중국 부유층을 겨냥해 유기농 쌀과 김치, 삼계탕 수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유기농 쌀 미국 처리업체 10곳을 육성하는 한편 중국의 위생 기준에 맞는 김치와 삼계탕 수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해남 땅끝 황토 영농조합과 강직 영동농장 등이 쌀을, 여수시가 갓김치를, 나주의 사조화인 코리아가 삼계탕을 중국 시장에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광주시 공무원이 대부분 외부 기관 감사로 적발돼 자체 감시 기능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파면과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5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법기관에서 적발됐고 자체 감사로 적발된 인원은 6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자체 감사로 적발된 6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낮은 불문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도 팽목항을 찾은 김영석 신임 해수부 장관은 선체 인양과 관련해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 인양이 진행될 계획이지만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선체 유실 방지망 설치가 54% 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유실 방지망 설치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기자재 제작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이달 말까지 전남 지역 위험물 제조 사업장 377곳에서 위험물 저장 취급 기준 준수 여부, 화재 진압, 시설물 유지 관리 상태 등을 특별 조사합니다. 또 오늘과 내일 여수 GS 칼텍스에서 특수 위험물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합니다. 여수산업 업체들의 산단 내 녹지 해제를 통한 공장 건설 계획에 대해 광양 지역 환경단체들이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민운동본부는 롯데케미칼과 여천 NCC, 대린산업과 한화케미칼 등 여수산단 4개 업체의 공장 건설 계획과 관련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주민의 의견도 반드시 수렴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생산 제품과 공정이 서로 다른 4개 업체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함께 여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며 4개 업체를 구분해 면밀히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3월부터 5차례에 걸쳐 여수 지역 여고 앞 등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미성년자 등 길 가던 여성 2명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27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우발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기증 서약운동을 위한 자선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장기기증 대자는 지난 14일 저녁 빛골 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고 공연과 퍼포먼스 등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을 통해 모은 기금은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사용됩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비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차차 흐려져 오후 늦게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찬바람도 다소 불어오겠습니다. 앞으로 광주 전남에 10에서 30mm의 비가 더 오겠고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에는 구름이 많이 껴 있고요.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도 다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거치겠지만 전국적으로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10도, 영광 9도, 광주 11도, 나주 9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담양 15도, 광주와 구례 16도, 화순 16도, 순천 1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남해상에서는 오후부터 내일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습니다. 주 중반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당분간 가방 속에 우산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